아침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아침을 떠왔습니다. 솔직히 자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자전거 정비에 대한 지식이 깊은 건 아니지만 나름 자전거를 13년 정도 타면서 자전거에 대한 이해도나 부품들의 명칭, 구조 같은 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캐치하고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찬 상태로 STU 교육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레슨을 한번 받으러 가볼까요? 아니, 준비가 되게 제대로 돼 있어요. 진짜 학원이에요. 여기 정비 학원이야. 이거 잘만 수료하면은 바로 미케닉 취직 싹 가능하겠는데? 여기 보안이 꽤나 삼엄한 게 지금 다들 방문 인증 출입국 심사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여기 ADC가 위에서 그 기술 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다고요. 시제품이고 아직 그런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m Deng Wang, and I'm the Suren Technical University, aka STU, coordinator. 1교시는 뭐 대부분의 수업들이 그렇겠지만 저희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과 저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벤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향후 3일간 어떤 교육을 받을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함께 제일 먼저 워런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스램을 쓰고 계시다면 STU 교육을 받은 사장님들께 가보시면 조금 더 원활한 워런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당연히 뭐 GLN코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은 제품에 적혀있는 시리얼 번호를 여러분들이 스램 공식 사이트에 기입을 해보면 그 사용 매뉴얼을 바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번역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구글 번역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행어를 그냥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핸들로 안 되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변화 같은 게 질문 진짜 많죠. 생각도 못했어. 나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사장님들은 너무 공통적으로 이미 겪고 계셨네요. 사장님들한테 좋은 교육 시간도 되지만 스램한테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뒤로도 스램에서는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용한 기능들에 대한 소개와 활용법도 배웠고요. 이미 사장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었겠지만 자전거 구동계 정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용어나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듣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교육장 나가자마자 잊어먹었을 텐데 설명을 직접 만져보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편법일 수도 있지만 사장님들이 정비를 진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비밀 꿀팁들도 정말 많이 알려줘서 사장님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You have to. 이거 And they have any issues. 이런 내용 못 넣을 것 So 같은데 you 저한테는 이게 조금 흥미로운 광경인데, 대부분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제품 소개 이런 거 하면 멋있는 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사장님들은 진짜 웃깁니다. 스램 체인 정비할 때 호환되는 공구 리스트가 나오는데 다 카메라를 꺼내드시네. so it's back. 사장님들은 보법이 다르다. 점심은 간단하게 도시락 먹었고요. 의외로 메뉴가 매일 달라서 다양한 대만 로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오후 수업은 오전 강의 내용에 대한 실습으로 구성되었고요. 시리얼 넘버 찾는 법, 매뉴얼 확인하는 법, 액세스 앱 기본 활용법과 후드 설치 기준점 잡는 법 같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후드에 새겨진 패턴 같은 게 물론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의외로 숨겨진 기준점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후드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모르고 보면 그냥 디자인인가 보다 할 것들이 배우고 나서 보니까 되게 세심한 배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블레이드가 부러지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자주 해버리면 맞아요. 옛날 MTV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아시죠? 볼마운트가 맞아요. 이거를 얘네들은 3번 이상은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사장님들 다 알아들었어. 하고 나서 4시간? 좀 넘게 배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배웠을 때 저의 소감은, 사실 원래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교육 받고 나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자전거 자가정비라는 걸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작은 기대가 있다고. 아니요. 그 기대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저는 샵 사장님들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거 지금 보통 사람이 들을 레슨은 아니야. 확실히 진짜 이거는 사장님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첫 수업 끝.
저희는 급하게 이제 또 사장님들이랑 구겨 넣어서 타이베이 가기로 했습니다. 야 진짜 제 타임어택이다. 사장님들과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타이페이의 유명한 바이크샵과 야시장을 구경하러 갔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전해보는 STU 첫째 날에 대한 저의 후기는 아직까진 해볼만 하다 였어요. 첫날은 부품들을 뜯어보거나 오일을 교환한다거나 그런 진짜 물리적인 정비 그 자체를 배운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전반적인 스램의 개발 의도나 각 기술들의 탄생 배경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리어 드레일러에는 변속을 할 때 슬란티드 그러니까 사선으로 드레일러가 움직이는 구조가 보편적인데 이 구조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자전거에 큰 상하 충격이 발생했을 때 드레일러가 절렁 하면서 아래로 처졌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냐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올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드레일러가 그렇게 사선으로 움직인다는 건 지금 쓰고 있는 코그에서 더 큰 코그 그러니까 드레일러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나는 변속 레버를 누른 적이 없는데 자전거가 자기 마음대로 변속을 해버리는 소위 고스트 쉬프팅 현상이 발생해요. 우리가 자동차처럼 그냥 엑셀만 밟고 있는 거면 그래도 좀 덜 불편할 텐데 자전거는 우리가 계속 페달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페달링을 하지 못하고 자꾸 엇박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인이 빠져버리거나 씹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램은 엑스호라이즌이라는 드레일러가 좌우로만 움직이는 구조를 적용해서 MTB처럼 노면 충격이 자전거에 크게 가해지는 환경에서도 드레일러가 움직이지 않게 딱 내가 변속을 원할 때만 작동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어퍼 풀리와 스프라켓 간의 물리적 간섭은 더 큰 콕으로 변속을 했을 때 드레일러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어퍼 풀리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변속기의 구동 메커니즘이 바뀐 걸 그냥 카탈로그나 영상으로만 보면 이게 정말 더 좋은 게 맞나?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STU에서는 너무나 상세하게 이런 개발 비하인드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스램 구동계의 작동 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배웠지만 하나하나 다 언급했다간 아마 영상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다른 사장님들에 비해 수업 쫓아가는 게 굉장히 버거운 상태였지만 그래도 첫날만큼은 끝까지 정신줄 부여잡고 수업 들었던 제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1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타이중에서 타이페이까지 왔는데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면 어떡해. 망했어. 스램 대만 STU 2일차 마무리 이렇게 하고요. 내일 또 타이중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커피를 하나 사서 가려고요. 아이스 없네. 땡큐. 두 번째 수업 시간 깔끔해졌다. 이런 것들로 뒤에 DP도 바뀌었네. 오. 두 번째 교육 일정은 유압 브레이크 블리딩과 T타입 풀마운트 구조, 플라이트 어텐던트와 서스펜션 설치 같은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저는 조금씩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고 뒤처졌어요. 이론은 빠듯하게나마 따라갈 수는 있었는데 실습 시간이 되니까 어느 공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몇 뉴턴으로 조여야 되는 건지도 헷갈리고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나 구동계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장님들은 들으면서 동시에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직접 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사장님들이 실습하시는 걸 구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진짜 판매자,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까 정비할 때 이런 일 있지 않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나 알게 나는 모르지. 정비할 일 없으니까. 블리딩 할 때 뭐 이렇게 막 그 호스 분해하면 안에서 뭐 흰 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르지 나야. 근데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고 사장님들 궁금한 것도 정말 많으시고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소통하면서 이런 일 생기면 아마 제품 결함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정상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교육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는 그냥 멍하니 듣고 있습니다. 어려워. 이거 참 카메라 대고 있는데 이거 참. 자, 찍었어요. 저 찍었어요. 얘기하세요 이거.
이때까지 중에 사장님들 제일 그래도 좀 살아 있어 보이죠. 이런 연장들은 실제로 샵에서는 디스플레이용으로 퍼포먼스 얘를 썼다. 퍼포먼스. 당신은 나에게 15,000원 더 줘야 돼. 아니 유튜브 촬영하는데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한 부가세 별도다. 사장님들 이거 나와요 영상이. 아 괜찮아요. 카카오리뷰 어떻게 치라고?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 여러분,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리바쇼 많이 구독해 주시고 네. 사장님 많이 구독해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낙제생처럼 뒤에 이렇게 쭈그러져 앉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나요? 사장님들은 엄청 재밌게 지금 수업 듣고 계시거든요. 사장님들 약간 좀 신났어 지금. 快到底的时候，我就停下来。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오일이 요만큼 한 3mm 정도 남았을 때까지만 눌러놓으세요. 너무 끝까지 가버리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천천히. 예를 들어 위에를 누르는데 너무 안 들어가. 그럼 밑에를 한 반 바퀴 더 풀으시면 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빼내는 거예요. 没有空气了之后， 이 작업 2, 3회 하면서 공기가 안 올라올 때까지 눈을 확인하시고 안 올라온다 그러면은 캘리퍼 블록 쪽에 블리딩 엣지를 손으로 잠가주세요. 그게 안 묻히고. 우리는 그냥 100개 그냥 100원을 쓰잖아요. 어제랑 사뭇 좀 다른데요? 훨씬 오늘 좀 이제 좀 재밌으신 것 같은데. 적어도 호스에는 오일을 채워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는 게 오. 도토일이든 미네랄 오일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지만 수명이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조회수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거 조회수 잘 나와야 레버컵 같은 되는데. 경우는 그냥 오일 있는 상태에서 치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과연. 네. 이게 한 가지 안 하겠어. 아니야, 한 개 안 하겠지. 이게 블리딩도 블리딩인데 사실 사장님들을 가장 괴롭히는 이 숙제 중에 하나가 이 디스크 로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소리 나요. 닿아요. 이걸 얼마나 고통받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자기만의 그 센터 잡는 법 그리고 이 로터 소음 잡는 법 이런 게 다 노하우가 다르신데 이런 것도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게 막 정밀한 뭐 이제 아무래도 스램에서는 장비를 쓰라고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디스크 브레이크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나 자주 발생하는 정비 포인트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벤이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사장님들께 알려줬고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벤이 중국어로 말하면 옆에 사장님께서 한글로 통역을 해주셨어요. 제가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영어를 생활에 밀접하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중국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하겠죠. 게다가 통역을 STU 경력과 정비 경험이 굉장히 쌓여있는 사장님께서 해주시다 보니까 훨씬 더 정교한 교육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는 풀마운트 드레일러 설치 실습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이미 MTB 쪽에서는 적용된 지 꽤 되었다고 하지만 로드사이클을 주로 정비하는 사장님들은 경우에 따라 직접 만져볼 일이 그리 많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워낙 이 바닥이 불경기인데다가 또 모두가 최신 구동계가 출시되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STU를 통해 앞으로 보편화될 신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확한 설치와 정비 방법을 미리 경험하실 수 있었다는 점, 이런 것 역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정비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수업이 반복될 때마다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사장님도 워낙 자전거 진짜 많이 만져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국내 그 어떤 그런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 구동계나 휠이나 이 모든 자전거와 관련된 장비, 뭐 그런 정비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일 텐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궁금증이 너무 많으시고 그 궁금증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제조업체에서는 너무나 자주 받는 질문이다 보니까 그 대답을 바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사장님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자전거랑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정확한 그 매뉴얼을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어찌됐든 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도 여기 와서 그동안 궁금했던 거 혹은 교육 받으시면서 그거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들, 나는 저번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던데 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고 바로 해결하고, 그럼 사장님들도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직원들한테 내가 이번에 가서 그 문제점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배워왔다라고 이제 내려주고, 메케닉 분들 실력 싹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런 자전거 정비 그런 전반적인 퀄리티가 이렇게 싹 올라가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여기 있는 사장님들 진짜 뭐 다들 서로의 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이 중에는 정말 자전거 샵 직원 많은 분들도 엄청 많으시대요. 막 직원 9명씩 이제 데리고 샵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 앞에서 아까 막 그 베니 정비 막 이런 거 체인 이런 거 설명할 때 사장님들 저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핸드폰에 막 메모 적으시고 직원들한테 카톡 바로바로 날리시고, 자전거 정비에 대한 열의가 진짜 엄청 나셔가지고, 사실 제가 감히 여기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죄송하긴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죄송해요. 저는 사장님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심하고 분석하고 계시는 거 제가 여기 와서 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까이 다니시는 샵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좋아하는 샵도 있으실 거고, 그런 샵들의 사장님들이 이런 노고를 보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결국 이게 사장님들 저 자전거 저렇게 막 이렇게 정비하는 거 배우잖아요. 본인 자전거 정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저분들도 자전거 샵을 운영하고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라 결국은 우리 자전거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이분들 샵 다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요거는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 혹시 그 이미지 추후에 개인 이미지를 삽입할 계획 뭐 그런 기능도 그게 계획 있나요? 의견을 받아가지고 계속 개선 작업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펌웨어가 2주에 한 번씩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공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오늘 두 번째 수업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았어. 해머헤드는 그래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이따가 좀 더 물어봐야겠어요. Hey Ben, I have maybe a slight suggestion. I don't know. I wish I could have a. 두 번째 교육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로드사이클 위주의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서스펜션이나 가변 시포스트 교육 구간에서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던 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MTB가 참 복잡하구나 라는 부분이었어요. 스램의 로드사이클 구동계는 사실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더욱 간소화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장착법도 더 쉬워지고 정비를 필요로 하는 부품도 조금씩 줄어들고 정비 주기도 늘어나서 훨씬 쓰기에도 또 정비하기에도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해머헤드로 송출해주고, 스램 로드 구동계의 진화가 되게 명쾌해지고 있다고 느꼈고, 반대로 MTB는 투박해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예민하고 정밀한 자전거구나 라는 걸 STU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시포스트의 높이를 조절하고 플라이트 어텐던트를 통해 서스펜션의 감도를 노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바꿔주고, 그런 기능들이 적용되기 위해 얼마나 섬세한 부품들이 각 파츠 안에 구성되어 있고 그걸 어떻게 분해해서 어떻게 정비하고를 보고 나니까 MTB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MTB 쪽은 스램이 패권을 완전히 잡고 있다 보니까 스램 MTB 구동계 정비할 일이 사장님들도 그리고 라이더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스램 테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스램 아래에 있는 모든 파츠들의 정비 주기와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시간 내서 읽어보시고 또 천천히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꽤나 귀찮으실 거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올바르게 정비된 자전거는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과도 같은 소름 돋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예요.